최근에 좀 재밌게 좀 보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소통 이야기예요. 소통. MZ 세대하고 소통.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재밌는 기사들을 좀 봤는데 두 회사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 어떤 부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엔톡이란 걸 회사에 만들고 임직원들이 CEO에게 궁금한 점, 건의사항, 아이디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등록해라. 그럼 CEO가 답변해 주겠다. 그 다음에 또 삼성전기는 신임 대표가 또 이제 임직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썰톡. 근데 이상하게 꼭 이분들은 톡을 좋아해, 톡. 땡땡톡. 왜 톡으로 해요? 아무거나 이렇게 베끼면 되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했는데 뭐냐면 매주 목요일 날 1시간 동안에 뭐 경영, 문화,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생중계를 하고 채팅으로 소통하고 이런 건데 이걸 보면서 이게 좀 소통이 맞나? MZ세대 좋아할까? 이 두 가지가 브레이크가 팍 걸리거든요. 좀 두 가지 딱 보면서 아 이거 소통이 아니야. MZ세대 아마 무지하게 싫어할걸? 예를 들면 최고 경영자 CEO하고 이제 삼성전기 이야기인데 사업부장 임직원들이 다양한 연사를 구성돼가지고 뭐 경영, 문화, 트렌드 팍 소위 말해 꼰대의 썰, 꼰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테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도 보면 뭐 PC로 생중계를 해요. 핫한 뭐 예를 들면 코인 투자법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글로벌 경영 트렌드 턱 떠들어요. 과연 좋아할까?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방송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KBS에서 명견만리 그다음에 뭐 차이난 클래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카피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스피커들이 명사가 아니고 사내에 임원들을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당장 딱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사내 임원들은 비즈니스의 전문가지 강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폼에서 어디서 가져왔구나.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실제로 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형식을 그렇게 딱 가져가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전달도 안 될 것이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엔톡 아주 재밌는 걸 봤는데 예를 들어서 CEO 답변을 확인한대요. 즉각 답변이 가능한 질문은 7일 이내, 추가 개선이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유관 부서 논의를 거쳐 1개월 내 답변을 받을 수 있대요. MZ세대 1개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애들. MZ세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피드백이 빠른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학생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답변 내용보다도 피드백의 속도를 얘들이 더 중요한다는 걸 느껴요. 특히 안 되는 답변은 빨리빨리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놀란 게 안 되는 답변 같은 경우는 딱 보내면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아, 답변의 스피드에 대해서 애들은 좋아하는구나. 근데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보면서 MZ세대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전화에 대한 포비아가 있어요. 공포가. MZ세대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메일 보내는 거. 쫙 써가지고 뭐 저거 메일 보내는 거. MZ세대 머릿속에도 재밌는 게 서열이 있어요. 제일 캐주얼하고 격이 없는 게 카톡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형식적이고 조금 더 존경심이 있다고 보는 게 문자예요. 그 다음에 정말 격식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게 메일이에요. 재밌어요 이거. 학생들 머릿속에 무의식적인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교수에게 A를 갖춘다는 건 메일. 실제로 메일은 뭐 누구누구 교수님께 뭐 인사말도 하고 나하고 쭉 이렇게 상세하게 쓰거든요. 남들 격조를 갖춘 거예요. 학생들 그렇게 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는 좀 정중한 메일보다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카톡보다는 많은 양을 하고 근데 카톡을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스마트폰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교수를 찾아와서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걸 일단은 잘 시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한다. 이걸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뜸 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공문 날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공문 날리면 상대방이 황당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문이 갑자기 틱 와가지고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공문을 날리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일을 쓴다든지 가장 좋은 것은 찾아가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저희가 상황이 이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식으로 협조 요청하기 위해서 공문을 저희가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공문을 남기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적인 어떤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유보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된다네. 그리고 특히 가서 문자에 들어있지 않은 감정이라든지 이걸 전달해야 된다는 이야기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목소리보다는 전화보다는 그런 문자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자를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려는 MZ세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문자는 명료하잖아요. yes, no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답변을 했을 때 모호한 답변을 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못 견뎌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 지금 또 MZ세대 몇 가지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과정에서 얼마만큼 페어했는가, 공정했는가, 과정. 결과하고는 관계없어요. 절차적 정당성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조직에 있어서의 수평적 조직 문화,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선호한다. 또 이제 M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납득하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좋아하지 않은 건 안 해버린다. 이런 몇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과연 엔톡이라든지 과연 그런 특징들을 이해를 하고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즉각 답변이 가능한 건 7일 이내. 그럼 뭐로 엔톡을 써요? 그 다음에 좀 추가 개선이나 검토가 필요할 경우 1개월 내에 답변 한 달 걸린대, 한 달.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개설 첫날인 한국을 비롯해 중국 등 인사제도 개선 등의 제안, CEO의 MBTI 그걸 알려달라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아니까 소통의 MBTI가 뭐고 CEO MBTI를 알아서 뭐 하게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해 하던데요. 네. 요즘 애들. 아 그래요? 이게 혈액형이랑 뭐가 달라? 왜 이걸 물어보는 거야? 라고 제가 물으면은 이거를 알면은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해할 수 있대요. 그건 말 되네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MBTI, CEO MBTI를 알려달라는 것은 CEO의 스타일에 맞게 뭔가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썩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런 거예요. 1개월 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그럼 1개월 동안 당신 기다려 그 말이거든요. 이건 뭔 말이냐면 기존의 그런 계산하는 프로세스라든지 건의하는 프로세스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기업 측에서 짧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대표이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테크와 미래라고 밝히며 삼성전기의 미래는 테크 기업이 되어야 된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럼 삼성전기 미래가 무슨 전기회사예요? 이걸 듣고 있는 그 직원들 MZ세대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소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아닌 거예요. 이건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CEO가 나서서 할 만큼의 회사 내가 완전히 동맥경화에 걸려 있구나. 그러니까 기존의 제조업들의 둘 다 이제 사실은 이제 제조업인데 에너지하고 제조업인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상명하복, 피라미드 구조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위에서 지시하고 밑으로 떨어뜨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 MZ 세대들이 네이버, 카카오 또는 게임 회사 NC, 넥슨 이런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런 제조업들에 비해서 이제 이런 회사들도 관료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획이나 아이디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기획회의 해가지고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때로는요, 그 팀이 새로운 걸 가지고 정말 대박이 나잖아요. 이들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인에 뭐 신중호 대표 스톡옵션 4천억을 받았어요. 4천억 원. 이 4천억이 나오는 순간 뭐 이 네이버 내 임원들이 뭐 눈빛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팀이 잘 되면. 그러면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IT 회사들이 하여간 자발성이 중요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제조업 쪽에서는 자발성이라는 걸 계속 억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시키는 대로 해. 까불지 마.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도 뭐 CEO의 그 MBTI 이게 과연 이게 소통일까? 이거 답변을 해요. 뭐 7일 이내에 답변하겠죠? 가능한 질문, 답변이 즉각 가능한 질문. 즉각 7일 이내. 7일 걸렸어요. 아마 그 질문한 사람 다 잊어버리고 아마 딴 업무하다가 오면 카톡, 엔톡이죠? 엔톡 오면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7일 만에 카톡 7일 만에 와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과연 뭘까? 우리 대표이사님 대표님 뭐 성격이 무슨 형이네, 어떤 유형의 성격이네, 굉장히 뭔가 적극적이고 어그레시브하고 뭔가 토론을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네. 자, 그다음 뭘까요, 이 사람? 그 다음에 궁금한 거 해소됐어. 소통은 호기심을 채우는 건 아니에요. 소통은 자기가 뭔가를 말하고 싶고 뭔가를 여기에 기여하고 싶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의견을 개진하고 싶고 이런 걸, 그러니까 정보예요. 정보가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위에서 다시 판단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는 자율신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반응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돼봐요. 예를 들면 개인적인 이야기는 처리라는 게 있어요. 인사팀이에요. 그리고 고충 처리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한 어떤 비전 또는 뭐 등등 홍보팀이에요. 홍보팀이라는 명칭보다도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대내 커뮤니케이션, 대외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대내 커뮤니케이션은
회사 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뭐 대내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는 얘기잖아. 이런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삼성전기에서 하는 이런 어떤 뭐 썰톡 이건 뭐냐면 그냥 대내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하나는 뭐냐면 과연 소통이 뭘까? 라는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맘대로 떠든다. 예를 들면 어젯밤에 뭐 술을 마셨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이런 건 소통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기업 내 소통하고 가족 내 소통하고 친구 내 소통을 다 짬뽕해가지고 모든 걸 떠들어댈 때 이걸 소통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가족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가족의 이슈가 있는 거고 친구들은 친구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친구라고 떠드는 거고 사실은 뭐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데 어떨까? 그럼 친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좀 신중히 생각해봐. 또는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자 회사 내에서 그 대표님 저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직해도 좋을까요? 소통이라는 것은 그 조직에 맞는 해당 집단 속에 자기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집단에 맞는 주제하고 해당 집단에 맞는 이야기라는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런 컨텍스트에 특히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모든 종류의 의견을 직접 등록하고 이제 이런 행위가 나오는 걸 보면서 어쨌든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직이 경직돼 있구나. 일상적으로 해야 될 조직 활동들이 막혀 있구나. 예를 들면 자기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일차적으로 누구한테 묻냐면요. 자기 위에 사수한테 물어요. 심지어는 이직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요. 지나면. 그러면 이 구조가 깨져 있구나. 또는 예를 들면 이런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회사에 예를 들면 뭐 비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하냐면 중간 관리자가 해줘야 돼요. 과장이라든지 부장 직급들이. 근데 지금 과장이나 부장 직급들이 양쪽에 끼어 가지고 완전히 샌드위치 신세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능 안 한 거예요. 지금요 중간 관리자들이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위에서는 일을 떨어뜨리고 밑에서는 못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평 조직이라는 것도 그런데요. 수평 조직이 되면 중간 관리자가 설 자리가 없어요. 수평 조직이라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